특히 제가 템테이션 곡을 딱 들으면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딱 원래 집중을 하거든요. 딱 딴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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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트라베이스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웃기는 게 브러시드 스네어를 써요. 거기서 재즈니까 브러시드 찹 이렇게 브러시드 스네어로 찹찹거리는 게 있는데 그 브러시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찹찹거리는 브러시드 스네어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되게 이쁘게 표현되는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하이파이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겠다. 그냥 딱 느껴졌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어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음질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유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니어 타입 유선 이어폰, 그 중에서도 고급형 이니어 타입 유선 이어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F-오디오사에서 나온 다크스카이입니다. 그래요. F-오디오의 다크스카이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은 유선 이어폰 중에서 중국제 제품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몇 번 접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만든 중국 제품이고 우리나라에서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인정받고 있는 F-오디오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같이 특징과 장점, 단점 이렇게 알아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징부터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 특징은 고급형 유선 이어폰, 그 중에서도 이니어 타입,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타입의 유선 이어폰입니다. 물론 이거는 원래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에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온 것인데 요새는 대중적으로 많이 쓰죠. 이런 이니어 타입의 유선 이어폰으로 나왔고요. 하우징 자체가 알루미늄 하우징입니다. 굉장히 가벼운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되어 있는 메탈 하우징으로 되어 있고 안에 챔버가 있어요. 챔버의 중요성은 경쟁사겠죠. 근데 이제 독일의 S사를 좀 보시게 되면 챔버 디자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알루미늄 하우징에서의 챔버 하나, 그 다음에 드라이버 뒤쪽에서의 챔버 하나, 그리고 드라이버 앞쪽에서의 챔버 하나에서 총 3개의 트리플 하우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드라이버는 10.2mm의 다이나믹 드라이버인데 듀얼 다이아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특징은 15Hz부터 시작해서 38,000Hz까지 되는데 38,000Hz를 다 들려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게 들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가청 주파수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000Hz가 다예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가 38,000까지 낼 수 있다는 얘기는 20,000Hz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38,000까지 다 낼 수 있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20,000Hz는 속된 말로 껌이다. 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피던스는 24ohm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감도인데 감도가 무려 114dB이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일반적인 게 100dB를 조금 넘어가거나 100dB 근처에 있는데 114dB여서 굉장히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고요. 2핀 커넥터를 사용을 하는 이제 24AWG 케이블로 되어 있는 이 케이블이 같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 타입은 기본적으로는 2.2 밸런스, 그러니까 음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 케이블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4.4 젠더나 3.5 젠더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호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점, 단점 이야기하면서 이 제품을 상세하게 한번 또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장점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좋은 착용감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이 중국 제품들이 확실하게 그 중에서도 아시아,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이 계시지만 아시아 민족들의 이 귀 모양은 이제 잘 찾아놓은 것 같아요. 예. 착용감 하나는 진짜 이거는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착용감 하나는 진짜 괜찮습니다. 이 고급 가격대 이게 지금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고급 가격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착용감이 별로인 애들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착용감은 이 얘네들이 참 잘 분석을 해놨으니까 이건 배울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굉장히 좋은 착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장점을 놓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메탈 하우징이 주는 차음역입니다. 얘네들 차음역을 갖다 표기를 해놨어요. 마이너스 20dB 정도를 감소할 수 있다. 마이너스 30dB 정도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 차음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0dB 정도 차이를 두고 그냥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 20dB이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dB를 감소한다는 거는 보통 저희 녹음실에서 패드 걸 때 20dB를 탁 줄거든요. 뭐 그렇게 패드 한 번 건 정도로 레벨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메탈 하우징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밖에 있는 소리가 물리적으로 차음이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잘 돼서 다른 제품들과는 차별성이 있을 정도로 잘 되고요. 뭐 제가 그 과거에 했던 차음 잘 되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그 수준이 있긴 한데요. 그 수준에서 이 메탈 하우징을 갖고 있었던 그런 좋은 제품들 있죠. 상급에 있던 차음력을 갖고 있는 애와 동일한 차음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고 잘 차음하고 어느 특정 주파수만 차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소리를 다 차음할 수 있는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차음력, 물리적인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보면 되겠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장점이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이 사실 굉장히 좋고 견고하고 다크 스카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약간 다크한 블루 계통으로 딱 되어 있는데 이 꼬임과 질감 그리고 사실 음질도 굉장히 좋아요. 24AWG의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를 따른 그 속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좀 좋은 게 이 장착을 딱 해서 하게 되면 케이블 노이즈라고 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만질 때 케이블 터치 노이즈가 들어가잖아요. 케이블 터치 노이즈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케이블이 그런 충격이나 노이즈를 잘 흡수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하우징에서 그런 케이블 노이즈를 좀 잘 걸을 수 있는 구조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이 케이블이 주는 그런 편안함, 착용감, 음질 여러 가지가 고급스러움을 같이 더해주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번째 장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다양한 젠더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2.2를 기본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3.5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다른 경쟁사 제품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단점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2.2를 기본으로 밸런스를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두 가지 젠더가 나옵니다. 하나는 4.4 젠더. 그래서 이 4.4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소니의 DAP에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젠더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3.5 젠더도 같이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젠더들을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실리콘 팁이 있는데요. 이 실리콘 팁이 어떤 팁이냐? 이어폰을 실제로 감싸서 보호해주는 팁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호해주는 팁이면서 또 어떤 팁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저처럼 이 귀 쪽 안쪽이 작은 사람한테는 이게 굉장히 편안하게 잘 장착되는 이어폰이지만 이렇게 잘 장착되는 이어폰이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 안쪽 공간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 크신 분들은 헐렁헐렁할 수가 있거든요. 이 헐렁헐렁할 수가 있는데 이 실리콘 커버가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귀 크기가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얘를 씌우게 되면 귀 안쪽에 정확하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동시에 기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이걸 하게 되면 귀 속에 잘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다. 좀 너무 커져요. 크기가 커져요.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나한테는 귀에 좀 잘 안 맞는데 나는 평소에 이 귀 안쪽 공간이 조금 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실리콘 팁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 S사에서 그 오픈형 이어폰을 만들었을 때 귀에 잘 안 걸리는 것 때문에 좀 컴플레인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삼성이 어떻게 했죠?
실리콘 커버를 하나 만들었죠. 그렇듯이 이쪽에서도 실리콘 커버를 만들어서 귀에 좀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잘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 세심한 배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맞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적인 부분을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장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본적인 소리적인 내용입니다. 감도가 엄청 높습니다. 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14dB SPL이 나온다고 했는데 114dB가요 엄청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어폰보다 한 10dB는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상태에서 핸드폰에다가 3.5 단자를 이용해서 2.2도 아니에요. 밸런스면 더 커지거든요. 밸런스도 아닌 그냥 3.5로 언밸런스 상태로 제 핸드폰에서 평소 듣는 것처럼 연결해서 들으면 절반 정도 올라가면 너무 커요, 저한테. 절반 정도 가면 제가 거의 맥스로 들을 때의 소리 크기가 나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굉장히 효율을 높여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스피커 회사들도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높은 효율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임피던스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임피던스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스피커 같은 경우 8ohm이 기본 임피던스거든요. 8ohm의 기본 임피던스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를 시킬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에너지를 없애고 모든 생성되는 에너지를 스피커 소리 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이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한 회사들은 대부분 1W만 집어넣어도 스피커 같은 경우 1W만 집어넣어도 8ohm에서 100dB를 넘어갑니다. 굉장히 센 애들은요. 굉장히 잘 만든 애들은 110dB, 심지어는 115dB까지 나와요. 1W에. 하지만 잘 못 만들었다는 얘기보다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95dB, 89dB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은 스피커는 110dB이 나오는 반면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90dB나 80dB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격차가 20dB 이상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로 스피커도. 그래서 똑같은 1W를 넣어줬는데 한 스피커는 엄청 크게 나오고 한 스피커는 엄청 작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피커 제조사들도 좀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를 시키면서도 더 정확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대해서 노력하는 게 스피커 제조사들인데 이 제품도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임피던스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낮은 편은 아니에요. 12ohm이나 16ohm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오음수가 지금 24ohm이니까 32ohm보다는 한 8ohm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도가 114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절반을 못 넘어가는 걸 봐서 정말로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걸로 공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공연장에서 나는 무조건 우리 공연에서 나오는 시스템에 120dB 나오는 그런 큰 시스템보다도 내가 듣는 소리가 더 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에 대해서 조금 갈망하시는 분들한테 딱 맞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높은 감도를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소리적인 걸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듣자마자 제가 소리적인 면에서 놀란 거 트랜지언트예요. 트랜지언트는 다시 표현하면 빠른 반응이에요. 소리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요. 트랜지언트라고 하면 음악에서는 담겨있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빠른 그런 물론 저음뿐만 아니라 저음, 중음, 고음을 다 놓고 보더라도 반응이 빠른 소리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되는 빠르게 동작해야 되는 그런 사운드들이 있는데 그게 스피커나 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에서는 그런 반응이 느린 이어폰, 헤드폰, 스피커를 만나게 되면 뭐가 퍽 해야 될 게 봉, 봉 이렇게 쳐져요. 또는 뭐가 딱 해야 될 게 탁, 탁 이런 식으로 느리게 반응을 해요. 딱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좀 처지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 그런 걸 좀 소리가 부드럽다 그렇게 처지고 약간 좀 그런 처진 소리들이 조금 음상이 좀 뒤로 빠지거든요. 음상이 좀 뒤로 빠지고 처지는 소리를 공간감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트랜지언트가 좋으면 좋을수록 굉장히 빠른 반응이 있으면서 타이트하고 정교한 소리가 나면서 음상이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얘의 가장 큰 장점처럼 느껴졌던 개인적인 첫 인상은 트랜지언트예요. 트랜지언트가 저음, 중음, 고음에서 굉장히 가깝게 빡 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특히 베이스라인 연주를 하는 피터 뮬러가 연주하는 트리거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원래 트랜지언트가 빨라요. 원래 트랜지언트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스피커에서 들어도 트랜지언트가 빠르게 느껴집니다. 웬만한 스피커에서.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녹음됐어요. 그런데 그 곡이 아주 극강으로 빠르게 느껴져요. 극강으로 트랜지언트가 그 반응 속도가 극강으로 빠르게 느껴져요. 베이스 노트가 너무 빠르게 딱딱딱딱 오는 게 딱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우와 이거 뭐야 잘 만들었네 라는 게 그냥 딱 느껴졌어요. 그게 제 첫인상이었어요. 그런 빠른 트랜지언트를 갖고 있는 그 소리, 그 부분을 소리적인 면에서 또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트랜지언트 얘기하면서 또 얘기 안 한 게 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트리거라는 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베이스 노트가 빠른 것도 있지만 잘 듣다 보면 이 브러쉬드 스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쉬드 스네어다. 스네어 소리가 있어요. 스네어 소리가. 근데 이게 독특한 특징이긴 하지만 보통은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게 이 곡의 특징인데 스네어가 굉장히 앞에 빡 와 있더라고요. 스네어에 빡 하는 소리는 저음이 아니에요. 중역과 고역 소리가 더 많은데 스네어에 빡 하는 소리가 빡 하고선 면상을 빡 때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선도 여러분들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F-Audio의 지금 이 다크 스카이를 듣게 되면 그렇게 피터 물러의 트리거 곡 한번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건데 아까 트랜지언트가 빠르면 음상이 어떻다? 가깝다고 했죠. 네, 음상이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음상이 가까운 게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워야 될 소리는 가까워야 되고요. 멀어야 되는 소리는 멀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스테이징이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될 애는 가깝게 있고 멀리 있어야 되는 멀리 있고 중간에 있어야 되는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테이징이라고 표현하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스테레오 이미지라고 표현하는데 스테레오 이미지 또는 음상의 이미지를 놓고 봐서 가까워야 될 소리와 멀어야 될 소리들의 위치 정의감이 정확히 잘 나타내는 것을 좋은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이드하게 멀리 퍼져 있는 듯한 그런 스테이지감을 주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넓은 스테이지감, 넓어야 되는 소리는 넓어야죠, 당연히. 넓어야 되는 소리는 넓은데 그뿐만 아니라 가까워야 될 소리는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음상이라는 거는 가상의 그 소리의 위치 정보를 음상이라고 하는데 그 음상이 가까워야 될 애를 가깝게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까워야 될 애는 정말 가깝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표현되는 애가 많지 않아요. 유선 이어폰을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표현이 좋아지는데 이 제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음상이 가까운 게 아니고요. 음상이 제 머리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머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가까워요. 그래서 고급은 고급이네. 잘 만들긴 잘 만드는데 음상이 그냥 여기 머릿속을 파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음상이 내 앞에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음상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선 잘 만들었구나. 중국 제품도 이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 장비의 이제 소리적인 면에서 얘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은 고음이에요. 고음. 그 아주 초고역도 좋지만 중고역의 소리들, 특히 뭐 한 4K, 3K 이상에서부터 한 12K까지, 3K 이상에서부터 한 12K까지의 그 고음의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이 딱 고음이 그냥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하겠어요. 진짜로. 되게 찰랑찰랑하면서 이쁜 고음이 있죠. 그냥 그게 나와요. 이어폰에서.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다. 되게 좋아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이 완전 에어 사운드, 그러니까 12K 이상의 에어 사운드 좋아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12K 이상의 에어 사운드는 거의 음악적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듣는 분들 많지도 않고 그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으세요. 보통이 한 3, 4K부터 시작해서 12K, 13K까지만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역의 소리가 정말 이쁘게 잘 만들어 냈습니다. 정말로 찰랑찰랑찰랑 거린다. 한들 거린다라는 그런 고음이 있어요. 특히 제가 템테이션 곡을 딱 들으면 콘트라베이스 소리가 딱 원래 집중을 하거든요. 딱 딴따란따란따 콘트라베이스 소리에 집중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웃기는 게 브러쉬드 스네어를 써요. 거기서 재즈니까 브러쉬드 찹 이렇게 브러쉬드 스네어로 찹찹거리는데 그 브러쉬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첩첩거리는 브러쉬드 스네어 소리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되게 이쁘게 표현되는 걸 보고 이거 진짜 하이파이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겠다. 그냥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음이 이쁘다. 고음을 정말 이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요.
보통 이렇게 고음에 좀 치중되어 있는, 편중되어 있는 그런 애들은 저음을 좀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얘는 저음을 좀 잘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저음이 특히 한 200Hz 이하부터 시작해서 저음이 살짝 천천히 올라가요. 한 250부터 저음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주 조금씩 1dB, 2dB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끝에 가면 한 3dB, 4dB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dB, 2dB, 3dB, 4dB 이렇게 살짝 슬로프가 지면서 저음 쪽이 올라가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50Hz, 40Hz, 30Hz, 20Hz까지 쭉 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딥한 베이스도 잘 들려요, 상대적으로. 되게 딥 베이스 잘 들어요. 그러니까 고음의 이쁜 소리에 약간 편중되어 있는 사운드임에도 불구하고 딥 베이스도 잘 들리고 저음이 잘 표현돼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좀 잘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V자형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V자형은 맞는데 보통 이렇게 고음이 섬세하고 이쁘고 뭐 찰랑찰랑하고 이렇게 잘 나오면 저음이 잘 안 들리는데 저음이 생각보다 잘 표현됩니다. 이 부분 좀 놀라실 거예요. 들으면 저음도 잘 나오고 고음도 잘 나오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적인 V형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V자형의 사운드는 아닌데 고음 표현 좋으면서 저음 표현이 밀리지 않는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밀리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고 저음 표현이 잘 되는 편이다. 그게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음에서 사실 좀 놀랐어요. 특히 딥저음 50Hz, 40Hz, 30Hz 표현은 진짜 좋아요. 진짜 잘 표현했어요. 그 디스토션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사인 웨이브를 딱 틀면서 그 저음을 딱 들어보면 보통은 저음이 이렇게 뭐 이렇게 붕 나올 때 거기서 그르르 하는 그 디스토션이 함께 들리는데 얘가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다 견고하게 만들다 보니까 별 잡스러운 그런 노이즈, 다른 거에 떨어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토션도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서 저음에서 그 딥한 베이스를 내는데 중고역의 소리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밀리지 않는, 밸런스에 처지지 않는 저음을 갖고 있음을 마지막 장점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2.2 케이블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단점이냐? 2.2가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장점에는 났는데요. 이 케이블 좋다고 했는데 보통 요 정도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 케이블을 2개 이상을 줘요. 네, 2개 이상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언밸런스 전용 케이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5 단자. 이게 왜냐면 3.5 단자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쓰는 게 이 3.5 단자이기 때문에 3.5 단자의 케이블을 하나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밸런스 2.2라든지 4.4 케이블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2.2를 4.4로 바꾸는 뭐 젠더 이렇게 해갖고선 패키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금액대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 160만 원대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대가 된다면 사실은 약간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약간 2.2만 주고 나머지 젠더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꼭 요 3.5 젠더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고 젠더를 사용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데에서 생기는 문제점, 부러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2.1은 이게 얇거든요. 굉장히 얇아서 만약에 꺾이면 그냥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단점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젠더를 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3.5와 4.4 젠더를 주는 게 좋은데 이 젠더의 품질 부분이 살짝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꼽았을 때 뭐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각도가 살짝 꺾여 있어요. 각도가 살짝 꺾여 있어요. 네. 각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수평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보게 되면 수평이 안 되고 살짝 꺾여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아쉬운 거죠. 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일부러 꺾은 거는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부러지기가 좋으니까 90도로 꺾어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좀 부러질 수 있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90도로 꺾은 거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잘 보게 되면 살짝 이렇게 틸트가 돼 있는 모습이 살짝 아쉬운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금액을 생각하다 보니까 금액대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서 두 번째 단점을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소리적인 이야기 갈게요. 소리적인 이야기 가게 되면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아까도 잘 설명드렸지만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찰랑찰랑거리는 고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혀 나쁘지 않아요.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쁜 고음의 소리가 아주 잘 표현되는 그런 이어폰입니다. 하지만 고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나는 그렇게 고음, 나 아직 귀 쌩쌩해. 나 그렇게 많은 고음 별로 원하지 않아. 이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또 레벨을 또 많이 높여서 들으시는 분들. 레벨을 좀 많이 높여서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고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제 휴먼 트레스홀드 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에서의 어느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고음의 양이 이렇게 많게 되면 되게 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밸런스가 어그러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어그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레벨을 좀 많이 높여서 들을 수 있거든요. 이 이어폰 같은 경우는. 왜냐면 감도가 114잖아요. 114dB의 감도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볼륨만 커지면 레벨이 확 높아질 수 있어요. 확 높아지면 굉장히 그게 좀 너무 강하게 와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고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한테는 좀 조금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셔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이너스한 부분이 돼서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이 제품이 이제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기 때문에 주파수적인 면에 대해서 제가 좀 세밀하게 들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파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모난데 하나도 없이 그냥 플랫한 가운데서 살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살짝의 V형처럼 생겼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플랫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뭐라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00만 원짜리를 놓고 그 가정에 100만 원짜리끼리의 경쟁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살짝의 단점 부분의 주파수를 말씀드릴게요. 4.5kHz, 4.5를 중심으로 살짝, 6.5를 중심으로 살짝, 11kHz를 중심으로 살짝 세 군데가 요렇게 싹 올라간 느낌이에요. 살짝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고음이 이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찰랑찰랑하게. 고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 좀 빠져 있느냐? 아마도 칠차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7kg에서 9.5kg 대역이 살짝 빠져 있어요. 고기가 7kg에서 9.5가 살짝 빠져 있고 4.5, 6.5, 11kg가 싹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4.5, 6.5, 11kg 올라간 상태에서 요 사이가 살짝 딥이 있어요. 그 7kg에서 9.5kg가. 치차름을 좀 빼려고 한 거죠. 고음이 있는 상태에서 치차름을 좀 잘 안 들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요게 아마 마이너한 단점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개성이에요. 이 이어폰의 개성인데 이 이어폰이 그런 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고음이 이쁘고 찰랑찰랑거리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플랫한 성향을 좀 생각하고 막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완벽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그 부분들이 살짝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청감성으로 듣고선 청감성으로 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와 좀 다를 수 있으니 한번 직접 청음해 보시기를, 왜냐면 100만 원 넘잖아요. 청음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무엇일까요? 국내에서는 조금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MSRP가 지금 한 1100불 중반? 그러니까 1100불 중반이 우리나라에서 한 130만 원대에 팔리면 좋을 가격이에요. 130, 140만 원에 팔리면 굉장히 좋을 가격인데요. 소리적인 면으로 놓고 본다든지 했을 때 이게 160만 원, 170만 원 가게 되면 그 가격대에 경쟁하는 제품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제품도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 먹게 되면 조금 야 고민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격대에 있는 애를 딱 비교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만 금액이 내려와서 130만 원, 140만 원까지만 오게 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요, 좋아요, 야 그 가격대면 사실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확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금액이 해외의 MSRP와 비교했을 때 살짝 높다는 게 현실적인 조금의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F-Audio를 여러분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F-Audio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관심 많으시고 또 다른 또 오디오 제품들도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조만간 그런 제품들을 접해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 제품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보다 좀 고가의 제품이고요. F-오디오가 중국 제품이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벌써 되었고 나름 개성이 있고 안에 있는 내구성이 난다. 안에 있는 재질이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챔버라든지 하우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사실은 하이엔드급을 가기 위해서 잘 준비돼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정도 금액대에 있는 애들이라면 반드시 뭐 청음샵이나 소리샵, 뭐 이어폰샵 같은 데 방문을 하셔갖고 직접 좀 들어보시고 제품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